안녕하십니까. 송혜덕입니다. 역사교과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교학사에서 발행하기로 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진보학계에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우편향적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을 비롯한 보수학계에서는 발행 취소는 불가하며 오히려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당국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좌우 교과서 논쟁.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논쟁의 핵심을 짚어보면서 오늘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교육 현장은 물론 정치권까지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재 찬양 책자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정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최근 교학사에서 발행하기로 한 한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진보학계가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지나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학사에서는 교과서 발행 취소를 검토하고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측에서는 폐기해야 할 책은 단 하나인데 다른 교과서로까지 문제를 확대해 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수정 보완 방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관계 오류만 수정해 반드시 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정 취소까지도 요구하시는 일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역사교육. 그러나 정작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담는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쟁,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이시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신 권희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이시고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신 한철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 지켜보시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전화와 트위터 열어놓겠습니다. 네, 전화는 서울전화 02-578-1380으로 트위터는 EBS 디베이트로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사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인 의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검정을 통과해서 발행을 앞둔 한국사 교과서의 적합성 논란을 계기로서 이 역사 교과서의 좌우 편향성 논쟁이 한창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리고 수정 보완에 발행해야겠다라는 이런 집필진의 의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네 분 토론자분들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희영 교수님, 네, 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이신데 한국사 교과서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한 유일한 교과서는 검정 취소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그러한 7종의 교과서를 이 바람직한 교과서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네.
네, 한철호 교수님, 네, 기존의 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로서 계속해서 참여해 오셨는데요. 네. 네, 근본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교과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네, 자꾸 좌우 편향으로 논쟁을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모두에서도 좌우 편향을 얘기하는데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비판해서 또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자 이런 것을 좌편향이라고 하고 또 거꾸로 과거의 우리의 긍정적인 역사를 좀 더 부각시켜서 우리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것을 우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역사 교육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교과서 문제는 이러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하는 문제로 저는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역사적 지식과 역사관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람직하게 가르칠까 이 문제로 귀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권 논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논쟁을 마치 좌우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영권 대표님, 이제 학부모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면서 근본 교학사 교과서가 발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찬성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좀 주시죠. 네. 저는 지난 6월 달에 그 뉴스를 듣다가 이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뭐 역사교과서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고 4.19 혁명은 학생운동으로 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미친 욕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 역사교과서가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증 단계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런 논평을 했는지 이게 공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6월부터 7월, 8월 석 달간을 기다리면서 이 교과서가 언제 나오나 8월 말에 나왔다나 뭐 9월에 나왔다나 뭐 그러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혀 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 오늘 할 얘기도 아닌 정말 허위 사실 유포를 해도 저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버렸다는 얘기죠. 제가 미친하고 욕했던 그 3개월 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이분이 미친 여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오류 내지는 심각한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역사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창호에 대해서 이 교학사 교과서가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8회밖에 안 했는데 이승만 선생은 36회다. 이거 다 날조된 사실이에요. 안창호 선생 사진도 나와 있고 2회나 언급했고 김구 선생 제가 방금까지 세다 왔는데 17까지 세다 왔거든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병수 대변인님, 얼마 전 전교조에서는 교학사 검정 취소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검정 기준이나 집필 기준을 잘 준수를 최소한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저희들 현장 역사 선생님들한테 검토 과정을 다 의뢰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 지적했던 그런 일부 어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기술 자체와 서술이 상당 부분 기존의 교육계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왔던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진실 공방이 따로 필요하겠지만 실제 역사학계 일반적 학설과 교육계가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왔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이제 현장에 혹시나 채택이 될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사실 혼란은 대단히 크겠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 전반적인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오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표절까지도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상당 부분 필요한 역사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의 주장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교과서라는 거는 가장 근거를 갖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좀 상대적으로 덜해야 된 교과서인데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적합한 교과서로 쓰기에는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정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부실 검정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단순히 어떤 몇 가지를 수정해서 이것들이 좀 해결되기보다는 검정 과정에 대한 좀 부실 검정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면 검정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하병서 대변인께서 인터넷에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인터넷으로는 다 퍼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론이. 지금 사실 인터넷에서는 이게 대세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 여론이 이 교과서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단 말이죠.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얘기처럼 안중근 의사를 김구 선생을 테러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럼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지금 모두 발언이고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서 차근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과서 논쟁 10년의 역사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논쟁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난 후에 구체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편향 교과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최종 검정 결과를 시작으로 또다시 교과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검정에 합격한 교학사 교과서에 사실 오류가 많고 내용이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는 건데요. 또다시 시작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교과서는 문제가 많죠. 너무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것을 지켜줘야 교과서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서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마다 그게 계속 바뀌는 게 이게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제 생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역사는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그 정권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우 편향성 논쟁.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그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미화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증을 통과한 제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중 일부가 직정 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김대중 정부를 미화했다는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정위원들은 전원 사퇴했고 해당 교과서들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2004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어났습니다.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가 반미, 친북, 반재벌 시각으로 기술돼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교육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2008년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출간한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높게 재평가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는 등 기존 역사학계와는 다른 해석이 반영돼 학교에서 채택할 수 없는 비검정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감, 보수단체들이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교과부는 해당 교과서에 수정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학계가 부딪혔습니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진보학계와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보수학계가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공방 속에서 교과부는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도록 지필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검증 심의를 통과하자 진보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를 지나치게 우편향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사실 오류의 문제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학계와 정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 12일에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 보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 이후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가 모여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무효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재검토 방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을 뿐더러 오히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사 교과서들의 좌편향성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학사 측은 한때 발행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집필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과서를 출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과서 집필진도 1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 오류만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일선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선택 시기는 11월 말로 한 달 이상 연기됐습니다. 2002년 이래 끝없이 반복되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역사가 참으로 길고 치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측의 교과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근본 교학사에서 새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이 진보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지나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교학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철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자꾸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자제해 주면 좋겠고요. 네. 기존에 지금 교과서 역사를 봤듯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소위 말하면 야당에 해당되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흥분을 하셨지만 그 심정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빨갱이 사관이다, 자익 사관이다 이러고 매도돼서 야, 이거 제가 정말 빨갱이가 됐나 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얗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밝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도 그렇게 교과서를 비판했길래 이번에는 정말 그 교학사 측에서 권영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나서셔서 교과서를 집필한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공과 과를 공평하게 서술하고 좌편향을 벗어나서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나 보다 같은 교과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었어요. 아까 논쟁에서도 봤지만 뭐 대한교과서도 나와가지고 한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뭐 고리영 교수님이 거기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뭐 정확치 않더라도 그쪽의 어떤 성향의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기대에 의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우리 하 대변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보편성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그 뭐 여러 지적이 됐지만 저희가 교과서 한번 쓰려면 1년 내내 주말은커녕 뭐 그 방학까지도 다 반납합니다. 그러셨죠? 우리 뭐 그렇게 생각. 사진 하나 쓰는 것, 글 하나 쓰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요. 근데 이건 오탈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정확한 근거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뭐 여기 뭐 통계도 나오지만 우선 구글에서 이용한 게 교학사 204개입니다. 네이버 75개. 이게 또 뭐 정확진 않겠죠. 근데 참고로 다른 교과서는 제가 뭐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교과서 구글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 사진을 또는 원 자료를 이제 일일이 대줘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또 나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우리 고은영 선생님께서 그 192쪽에 독립협회를 쓰면서 주제 열기에 독립신문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 독립신문 발행 날짜가 1898년 3월 2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쓴 교과서가 3월 20일로 돼 있어요. 이게 네.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2월 24일인데 그래서 이게 3월 21일이 혹시 왜 3월 20일로 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데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정말 이게 제가 오늘 커밍아웃 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2월 21일로 써야 될 것을 3월 21일로 썼어요. 그 2월 21일도 그때 이제 구국선언 상소문이 올라가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 네. 압박을 이제 배제한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메모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2월 21일이고 그 신문은 2월 24일이다 이렇게 메모해 뒀다가 모르고 2월 21일을 적는다는 것을 3월 21일로 적었어요. 인터넷 다 뒤져봤더니 정말 창피하게도 제 교과서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주제 열기인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럼 이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제 교과서를 참고했고 저도 이제 다른 교과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이러지만 네. 제 교과서를 아주 감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거다. 제가 잘못된 오류를 되풀이하셨으니까 뭐 단적인 예로 그렇죠. 사실 틀린 거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이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조차 확인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내세우고 그리고 아까 고은영 교수님 교학사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서술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매도입니다. 제 교과서 정통성 부정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혹시 제가 미흡해서 표현력이 부족했으면 모를까. 대한민국 정통성 부족한 적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제 조국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256쪽에 보면 임시정부 얘기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1887년에 있었던 헌법으로 대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48년에 재헌헌법하고 바뀐 1987년의 헌법하고도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도대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네, 이거보다 죄송합니다. 뒤로서 한마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교과서니까 네. 사실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우선 확인 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비교육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의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이게 예컨대 교학사 교과서 297쪽을 보면 체남선에 공과 과가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공과 네. 과를 다 공평하게 하는데 근데 이 공과 과를 다 놓고 질문을 저는 교과서 그렇게 썼지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체남선이 하여튼 알려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네. 나쁜 쪽으로 돌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질문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상헌법에 비추어 포상한다면 체남선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네. 고등학교 수준에서 네, 비교육적이라는 네, 얘기죠. 지금 그 한철호 교수님께서 이 사실 문제 확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권희영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연대라든가 날짜라든가 네. 그런 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 이 신문 그거는 이제 내가 직접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 다른 쪽에서 그런 식의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이 집필자들한테 다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수정돼서 나올 것이고 보다 이제 이 본질적인 문제로다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미래엔 교과서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다른 데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천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 그 정부의 유일한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래엔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남한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훼손시키는 근본적으로 유엔 결의를 왜곡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몇 쪽이죠? 네? 네. 몇 쪽이죠? 그거 313쪽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금 짚어보고요. 나중에 이제 또 기존의 교과서 문제점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병수 대변인님, 이 경기도 등 이 4개 교육청에서 이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고요. 이 전교조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문조사 결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교과서는 현장에서 어쨌든 사용돼야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이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인정 통과되고 나서 사실 내용이 비공개가 돼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9월 6일이죠. 9월 6일 날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전시가 되고 이제 현장에 역사 선생님들 관심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전시되자마자 이제 다들 그 다운을 받아서 이제 검토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국 역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 역사 선생님들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에 응답하신 분이 한 770명 정도라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떻게 표집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대상자들은 이제 전교조 조합원들만 할 경우에는 뭐 인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아울러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770명 중에 약 99.5%가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러 내용적인 기술이나 어떤 부분들 기존에 이제 가르쳐왔던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라 아이들 자체가 혼란스러울 거고 그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출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교과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과 좀 다른 교과서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공부해서 상당히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과서는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학설을 충분히 근거 삼아서 좀 보수적으로 좀 집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란뿐만이 아니라 역사 선생님이 실제 가르쳐왔던 거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교과서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단지 이제 학자로서의 어떤 논문이나 주장으로서는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서는 부적절하다. 네. 이게 한 학교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그 학교 학생이 전부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0.몇 프로가 뭐 학교가 이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교과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적으로는 말씀해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수정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과서가 이제 수정이 되더라도 교과서로 이제 거듭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보다는 검정 취소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98.8%가 현장 교사들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이 전교조의 그 설문조사는 이거 완전히 코미디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교과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이 수백 개의 이 언론을 통해가지고, 언론 기사를 통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교과서다, 독재 미학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유포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전교조 교사들 80%, 그다음에 다른 교사들 20% 섞어가지고 설문조사 해놓고 나서 교학사 교과서 나쁜 교과서야, 좋은 교과서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검토할 시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코미디죠. 그거는 신뢰도 제로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문제를 교학서뿐만 아니라 다른 7종 교과서까지 제대로 알고 나서 교사들이 판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조선일보에서 8종 교과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기사예요. 그동안은 8종 교과서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그런 종합적인 리뷰가 단 한 건도 난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교사들의 선택은 지금 저기서 나타나 있는 이 설문조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조 대표님. 이거를 네. 보니까 오늘 토론이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은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다 답변을 했을 것이고 일반 선생님 144명 중에서 40%가 적절치 않다. 나머지 60%는 약간 적절하거나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비전교조 선생님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네. 이렇게 듣고도 지금 절반 이상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보여주고 이 책을 다시 전교조 선생님들 말고요. 일반 선생님들이 이 책을 10분만 본다라면 아마도 100%가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 잘못했다.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오늘 토론 끝난 것 같습니다. 토론 진짜 끝났네요. 끝났네요. 전교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하니까 이제 교과서 문제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그거 함부로 이쪽에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건 좋은데 분노 아니고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나버렸잖아 이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더라도 뭐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또 이제 이렇게 받으실 거니까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교학서 교과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오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교과서로서 적합한가 안 한가. 특히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과연 그러면 좀 주입해야 될 것인가 마른가의 문제. 한 교수님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역사관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제 강점기 기술에 대해서 우편향 시각이 있어 왔다. 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뭐 미화되어 기술되어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조금 한 번 더 보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아까 공 교수님이 제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쓴 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이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나? 네. 거기 보시면 그런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에 그러니까요. 대한 제가 하시죠. 이제 그렇게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네. 우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아까 그거 하나니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3학년 지금 쓰고 있는 3년을 썼던 교과서에 의하면 이렇게 썼어요.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된 남북한 총선거가 소련의 거부로 불가능해지자 1948년 2월 유엔 소청에서는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결의했다. 이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는 5월 10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선출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참 교과서 쓰고서 좌파도 됐다 우파도 됐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권 선생님께서 말하는 우파 좌파가 어딘지 모르 이제 그쪽에서 야 이거 니네 너무 우파다. 원문을 보니까 유엔 총회에서 나온 원문을 보니까 지금 권 교수님이 읽으셨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맞아요. 여기 말한 대로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유엔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원문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파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속단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가져왔어요. 네. 권 교수님. 원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언한다. 이제 거기에 뭐냐면 이제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게 선언이에요. 저도 합법적인 정부라고 왜냐면은 썼잖아요. 실질적인 관할을 남쪽에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또 이하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자유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냐면 이하로 받아가지고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돼 있어요. 맞자면 in Korea라고 하는 것은 이게 Southern part of Korea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반도 내에서 그와 같은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 선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걸 왜곡해요, 이거를? 아니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선거가 실시됐던 지역에서잖아요. 왜 해석해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해서 승인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건 해석은 권 선생님의 의견이고. 아니 해석해 보세요. 아니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나왔듯이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의 천만에요. 전제가 돼 있죠. 천만에 그런 식으로 국사학자들이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왜곡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를 쓸 때는 하여튼 그쪽에서 말하는 좌우건 양쪽을 다 봅니다. 자, 지금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들 모두 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해서 승인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는데 지금 좌편향 학자들만, 국사학자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좌편향 학자라고 그러면 말씀하십니까? 한철호 교수님은 그 한반도 안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유엔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의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자는 네.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전문에서 나왔지만 대시라고 받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정부예요. 저도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그러면 북쪽에 합법적인 정부가 또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전제가 한반도 내에서의 정부죠. 우리는 부정을 하지만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그럼 남한의 역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는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첫 질문 드렸을 때 남한에서 이 합법정부라고 발언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렇게 써 있다고. 아니, 거기 남한 내에서 유일한 그렇죠.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나 돼 있죠. 유엔의 결의는 남한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 해석은 좀 더 정확하게 논리를 논증을 해봐야 아니, 됩니다. 해석해 보세요. 가져왔잖아요. 영어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잘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되진 네. 않습니다. 네. 또 아마 또 한 교수님도 다른 측면에서 다른 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엔의 합법정부라는 것은 산 증인입니다, 제가. 네, 지금 방청석에서 지금 말씀 패널이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몇 가지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한 교수님이 이 사실 확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 교수님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미 오탈자라든지 뭐 소소한 이런 것들은 수정하시겠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분이 역사관인데요. 예, 역사관의 문제인데 바로 지금 미래엔 교과서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나아가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보이는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니 좀 이따 말씀하시고 일단은 말을 끊지 마시고 이거 사회자님이 하실 역할인데 그런 그러면 지금 그럼 내용에 들어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들어있으니까 우선 교학사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지금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교학사의 교과서에서 많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기술에 대한 우편향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 선생님들이 또 늘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지정의 근거가 일단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근대화를 앞당겼다라는 역사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그건 철저히 왜곡이다.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 교과서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나 아이들 보는 입장에서 결국 이 교과서를 공부한 결과 상당 부분 이제 근대화 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여러 곳곳에서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82쪽에 이제 사료탐구 부분에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 관념은 한국인들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283쪽에 이제 교통통신 이제 공간관념의 변화라는 단원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자급자족적인 경제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돼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1930년대 이제 명동거리의 모습들을 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걸로 이제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아이들 입장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봤을 경우에는 식민 통치가
상당 부분 우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인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기술 내용들이 일찍 식민지의 어떤 근대화론의 일정 부분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현장 선생님들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죠. 한번 반론 한번 제가 좀 조 그래서 대표님. 마침 이 자리를 잘 만들어 왔는데요. 두 분 교수님이 지필진이니까 제가 A, B 퀴즈를 낼게요. 두 분 지필진이 각자 두 분 쓰신 교수님, 건데, 권 교수님하고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과서를 제가 타이핑을 해놓고 이거 어떤 분이 쓴 거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방금 시공간의 변화,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철도를 놨더니 철도를 통해서 하루에 어디를 가기도 하고 공간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뭐라고 썼냐?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만주 일본 등지로 여행이 가능해졌으며 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더욱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 두 교과서가 두 분 교수님들이 쓴 두 교과서가 똑같이 기술돼 있는데 여기다가 저자 이름을 바꾸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저자 이름이 한 교수님이면 이건 바람직한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대한민국 인터넷이 좀 코미디가 개그 콘서트가 이런 콘서트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똑같이 써놓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A 교과서가 지금 그 교학사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죠, 지금. 모르죠, 지금. 좀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미래인이고 이게 교학서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일제 시기에 사회상의 변동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상의 변동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존 교과서들하고 교학서 교과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학사 교과서가 썼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무조건 다 친일이고 다른 교과서가 쓴 거는 친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미래인 교과서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친일적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가 봤는데 이게 인구 성장률보다 더 높게 국민 총 생산이 증가했다. 몇 쪽입니까? 그러면서 일제의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일본 자본주의의 성장이 도모되었다. 이러한 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말씀을 조금만 들으세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 자본이 투하됨으로써 조선이 전통적인 이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이 자본주의적 이 사회경제적 구조로 변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늘 좌파들이 그 공격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일제 시대가 문제인 이유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순탄하게 자본주의가 발달돼서가 아니고 그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인 교과서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좌파적인 입장을 가졌으면서 이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수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해보시죠. 우선 우리 대표님께서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찾아봐도 없네. 286쪽이. 아니 어떤 아까 보여주셨던 거죠. 요거요? 요것이 어느 쪽에 있냐고요? 286쪽 어디입니까? 지금 그게 새로 나온 교과서. 뭐 새로 나온 교과서든 어느 쪽이든 286쪽이라고 제가 이거 뭐 쓰셨죠? 오늘 아니 그러니까 286쪽이라고 쓰셨죠? 보세요. 사회자님 286쪽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건 현재 교과서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 286쪽이 뭡니까? 자, 다르죠? 제가 찾을 테니까 하여튼 제가 일단 다른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선 인용부터 잘못됐다는 게 문제고. 한번 좀 찾아보고 계시죠. 찾은 거가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제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고. 보세요. 지금 이거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식민지의 음과 양을 다 같이 쓰라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서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아무리 잘 쓰려고 노력해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교과서가 되지 못해서 학생들과 접하지를 못하니까 국사 편찬위에서 제시한 검정 기준을 충실히 따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따르기 싫어도 따라야 돼요. 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탈락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써주되 진짜 중요한 것은 자꾸 그 권선생님이나 대표님께서는 한쪽만 자꾸 보고 폄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사회자님 보시겠지만 다가오는 근데 그 양달과 음달 동시에 써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신여성
신남성이 등장하지만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비참하게 몰락해서 삶을 살고 있고 한쪽에서는 도시 토막민이 그야말로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진짜 식민실상의 어떤 것이 진짜냐라고 공정하게 보여주는 거지. 편향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만 부분만 보시고 전체로. 그 전에 교과서도 똑같이 썼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식민지 경제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것 없이 과연 식민지 경제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는 그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줬던 후세 다스시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조선총독부가 주장하는 개발은 조선인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조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땅에서 수확한 쌀과 보리 등이 모두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목격할 때 슬픔과 아픔만 늘어나. 이게 양심적인 일본인이 쓴 거예요. 이 사람 난 결코 친한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의 비참한 실상을 일본 국민한테 정확히 알려서 일본 국민 스스로가 나쁜 짓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본의 애국자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교과서를 분석할 때 지금 뭐 억울해 하시잖아요. 한쪽만 보고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받아들여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옳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는 거와 같은 식으로 여태까지 기존의 언론들이 그만큼 똑같은 것도 교학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친일이라고 공격하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놔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편파성을 버려야 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편파성에 아까 교과서 우리 역사 쪽 봤지만 그런 편파성의 제기를 교학서 책에서 권희영 선생님께서 교과서 쓰기 전에 버려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부분이? 비판적인 부분은 전부 좌편향이다. 남도 당식이다. 좌편향 부분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아니야. 지금 아직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자꾸 끼어드시니까 저도 당황해가지고 페이지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신가. 그리고 이 교과서를 쓸 때는 지금 얘기가 오고 가지만 엄청난 다양한 이론이 많습니다. 또 역사 교과서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권영 교수님도 공부를 하시면 저도 공부하는데 우선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있는 새로운 자료를 찾아. 두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다양성을 학계에서도 인정해주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지식으로 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있어요. 학계에서는 A로 흘러가는데 아직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과서에 반영하기는 거리가 있다고 자꾸 유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학서 교과서의 문제점 하나는 이 학계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230쪽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계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아주의를 채택하고 맞습니다.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했다. 제가 요새 지금 융합 연구과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제가 융합주의를 정형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저는 일제강점기를 전공이 아니라서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이래저래 강의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럼 지금 도대체 융합주의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느 학설입니까?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게 또 어느 분 의견을 듣고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집필하신 분이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설을 채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니 오케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는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것이 학생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본인이 안 썼기 때문에 융합주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같이 사실은 지금 두 교과서 양측 교과서의 문제점을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공평성을 위해서 권 교수님한테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권 교수님께서는 현재 역사 교과서 7종이 모두 좌편향성을 가졌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존 교과서 특히 이제 미래인 교과서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나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그 우호적인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인 교과서에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참 정의를 잘 그러니까 몇 하셨더라고요. 쪽인가를 정확히 적으셔 주세요. 그쪽에 인용 240페이지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40페이지에 개인은 집단 속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거 참 맞는 얘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다 그랬잖아요. 240쪽이라고 얘기했어요. 240쪽이 어느 책입니까? 어느 신교과서입니까? 미래인 교과서 새로 나온 교과서. 새로 나온 교과서. 네. 몇 쪽 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전체주의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의에 속하는 공산주의는 빼놓고 나치즘, 파시즘만 전체주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1939년에 그 대단히 유명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과 소련 국경 사이에 있는 모든 영토들,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이 제국주의적으로 나눠먹기로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소련이 역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분할해 먹죠. 그런데 지금 미래인 교과서는 독일이 이 폴란드 침공한 거는 기술을 해놓고 소련이 역시 제국주의적 야심에 의해서 발트산국 내지 이 폴란드를 침공한 거는 아예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이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서술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 미래인 교과서는 대단히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정치적인 성향을 학생들한테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무현 정부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됐다고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이 공산주의 뭐 이석기 의원 사태 최근에 볼 수 있듯이 그런 조직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교란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됐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는 것으로다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임수경 의원이죠. 그 당시는 그 학생이지만은 이 허가 없이 방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다가 이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으로 재판 받은 것이 잘못된 것양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기본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학생들한테 유도하고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네,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쪽수를 제가 한 교수님.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요, 큰 뭐 그 꼭지가 보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런 소련의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침공 부분 누락됐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 부분들이 교과서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주셨어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전체주의에 대한 뭐 개념을 잘 정의해 줬다고 칭찬해 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자꾸 부분만 본다고 하는 것이 20세기 전반의 세계입니다. 20세기 전반의 세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그랬을 때 전체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독일의 파시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예요. 여긴 공산주의가 제가 뭐 공산주의라서 뺀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고 학생들에겐 그 개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지 이것을 제가 좌파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뺐다? 이거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요. 그건 너무 궁색하네요. 왜냐하면 아니죠. 전체주의 국가들끼리 결탁해가지고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하기로다가 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 비밀 협약을 맺었었고 바로 그 협약이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서 깨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전체주의 국가 소련이 연합국 측에 합류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20세기를 통틀어서 이 세계를 위협했던 세력은 좌파 전체주의건
우파 전체주의 건간에 다 전체주의예요. 연합국이라는 게 어느 나라죠? 연합국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그럼 소련이 손을 잡았네요. 그 소련이 왜 손을 잡았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이 대립이 독일한테 아니라 배신당하고선 손을 잡았죠. 문제는 그전에는 가장 똑같이 제국주의 침략을 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전체주의에 속하는 이것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즘,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자원 논리로 하시면서 아니죠. 공산주의가 잡은 것을 그거는 말씀하십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저 두 분이 밤새 싸워도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밤새 싸워도 안 될 문제를 제 교과서에 제가 좀 잠깐 제가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저기 빨갱이로 몰아세우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주입한다. 그 문제가 되는 노무현 정권의 부분은 권선생님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왜 권선생의 논리는 이상하셔. 공과가를 정확하게 적시하자. 이래놓고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당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따 공 내지는 과를 부각시키고 남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부분을 모시고 전체로 비화시켜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내가 가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의도가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도에서 서술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아니죠. 서술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역대 정권의 공과가를 다 적게 돼 있죠. 지금 이 부분이. 권희영 선수도 그렇게 적으셨다고 보죠. 그랬을 때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님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죠. 왜 반대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점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생님 말하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왜곡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하고 안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공산주의랑 저희가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걸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셔야지. 잠깐만요. 하 대변인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아니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그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제 의견도 하나 주고 폐지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봅시다. 고향으로 내세웠었던 국가보안 폐지와 사립학교법 가정이 좌절되었고 국가를 좌절되었잖아요. 그 사실 아닙니까? 자, 그 좌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집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저도 잘 써줬어요. 너무 잘 써줬다고 지금 제가 또 좌파 쪽에서 우파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 거 다 써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써준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랑 비교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켜서 제 의사도 모르고 국가보안법 찬성하는 것을 몰고 나가는 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논의하다 보면 저희가 끝도 없고요. 잠깐 하 대변인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리가 약간 이제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세상 검증을 하는 데는 어떤 의무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어쨌든 단어의 어떤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교학사 교과 상당 부분이 이제 일본의 시각으로 단어 선택에 있어서나 탐구 활동에 있어서나 상당 부분 우려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는 이제 의병 토벌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게 우리 정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단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단 탐구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탐구 활동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약간 의심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뤘던 을미사변을 가해자의 시각으로 인용문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질문 자체가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한 교과서 옆에 계시는데 거기에 214페이지에 2개월 동안 진행된 호남 의병 토벌이라고 하는 토벌이라는 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저 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바로 이 교학사 교과서에 그 토벌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일본의 입장에서 친일적으로 서술했다고 써왔고 적절하지 않다고 돼 있죠. 뭐 단어는 그런 식의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미래인 교과서에도 하세요. 둘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반성. 요것만 거기 지금 나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걸 난 인정하는데 인정하시면 그런 되고요. 것을 그 마치 교학사 부분만 있는 그 부분의 교학사를 좀 읽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아니, 그건 내가 지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뉘앙스가 달라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니, 저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죠. A 교과서가 뭔지를 지금 교수님도 두 분 다 모르시는 난 것처럼 몰라요. 예, 모르시죠? 네. 7종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천재교육 예, 교과서에 근데 왜 제 교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이름도 잘못하고 페이지도 틀리고 왜 이렇게 몰아세워요? 아니 그러니까 7종 교과서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왜 미래인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고 저랑 동일시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교학서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토병 의병에 대한 토벌 말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아. 이런 논쟁은 밤새도 의미가 없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역사를 가르칠 거냐 이거잖아요.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많은 지금 토론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실의 확인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다 놓고 본다면은 저희들이 아마 지금 오늘 사실의 확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성을 조각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생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일본의 후소적 교과서를 비판할 때 그들이 나중에 저희가 지역이 그래서 되었을 지금 때 이 어떤 사실 확인 역사관을 부분을 가질까. 넘어서서 바로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양측 모두 상대측 교과서의 편향성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쟁과 관련해서 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한 채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두 단체의 대표자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주장 내용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참교육 학부모회 김혜수 남부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 무효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입장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그동안 교학사 국사 교과서의 그 우편향적인 사고방식, 그전 대한 교과서라든지 뉴라이트 계열의 이때까지 주장들이 지금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이승만 박정희 독재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절을 미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책을 썼다고 하면은 학부모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 민족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말자는 비전을 꼭 제시해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학부모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성적에 반노예가 되어가지고 내 자녀가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은 그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고 좋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지만 구글 네이버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오류가 많다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럼 저희가 또 다른 시간상 또 다른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말씀인데요. 어버이 연합의 이규일 수석 지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학사 교과서에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이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 전부 모이신 분들이 역사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보수나 진보나 역사는 똑같다고 봅니다. 보수라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보라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사실을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이것이 잘못되고 나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교육이라는 참자를 붙여가지고서 가르쳤을 적에 수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 과연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참자를 붙이기 전에는 이 역사 왜곡 가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참자를 붙여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나 교과서 문제 가지고 들썩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참교육자들이라고 하시는 정교조 선생님들 과연
이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또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박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학교 시절에 역사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역사관과 역사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능과 직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역사 교과서 이제 논란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문제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약간 극단적인 언론에서는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보았을 때에는 역사 그 수능을 보았을 때 절반밖에 맞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돌다 보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선택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금 곤욕스러운 모습이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 내용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런 인식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또 선생님 한 분 더 나와 계시는데요. 공일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뜩 들어보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학자들 사이에 이념적인 그런 대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당장 선생님이 어느 교과서를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배울 게 달라지겠고, 물론 학생들이 정확한 교과서를 지금 현재 받아본 상태도 아니고 언론과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문제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은 당연히 평가에선 배제되겠죠. 그렇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교과서 내용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오류를 잡아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패널에서도, 방청객 패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이 제시가 되는 등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한국사 교과서 논쟁 해법을 저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검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양측 다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편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본다면 이 검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나 검정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부터 저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희영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 검정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지적 풍토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느끼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국사학계의 지적 풍토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좌편향 입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 다수가 가진 생각하고 다른 교과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취소하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식의 지적 풍토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검인정 교과서는 폐지하고 국정 교과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테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려면은 국정 교과서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국정 교과서로 가든가입니다. 네, 한철호 교수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좀 실망이 큰데요. 우선 왜 교학사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교학사는 이번에 처음 썼지만 기존의 교과서는 많게는 10년 동안 사용이 돼 있었고, 권희영 교수님이 한국 현대사학회 만드셨죠? 회장도 하시고요. 거기서 해온 일이 뭡니까? 기존의 교과서를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것이죠.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처음 등장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우려했듯이 대한교과서와 관련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또 그쪽과도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려를 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교학서만 매도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한국현대사학회에서 나온 발표회나 이걸 직접 보십시오. 기존의 6종 교과서를 온통 비판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권영 선생님이 자꾸 제가 이 토론에도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쓸데없이 너무 비화돼가지고 지금 권영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국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몰아갈까 싶어요. 마치 검정을 실시했더니 이렇게 많은 오류와 혼론 투성이고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실제로 7종 교과서를 보면 그 교과서마다 다 편향성이 있다고 보자. 이건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검정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국정이었잖아요. 국정을 사용하는 나라는 권영 교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북한 같은 독재국, 후진국 이런 데서만 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거민종 교과서도 백성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이 거민종도 국가에서 지금 검정했는데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지금 억울해 하시지만 검정 기준에 입각하면 이렇게 오류 많은 것은 글쎄 왜 통과됐는가 그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또 한 달 연기해서 하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고 검정 통과됐는데 또 왜 고칩니까? 그것도 문제고 더 하나는 검정 교과서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먼저 공격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영 선생님이 주도한 한국근현대사학회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저거 하니까 자유발행제로 갑니다. 마음대로 써라.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사관을 유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자칫 더 위험하다. 자유롭게 쓰되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 훌륭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결코 우리 역사교육을 이나마 그렇게 좌편향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 언론 또 연예계도 70%가 좌파로 작용하신다. 그럼 우리나라 벌써 좌파가 다 됐는데 아니잖아요. 좌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이 검정교과서 혼란을 교학서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모든 교과서에다가 매도를 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정으로 다시 회귀하자. 다시 우리가 20년, 30년 후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후쇼적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는데 한 교수님 말씀은 거민정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이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수 대변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인가요? 네, 벌써 저희가 좀 시간이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교학서 교과서가 상당 부분 이제 친일적인 내용들이 많이 서술돼 있고 이제 독재 부분은 사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유신 체제나 군사 쿠데타에 사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탐구 활동으로 또 확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곱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우리가 편향성을 극복하는 문제만큼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역사가 내용이 규정되는 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민정으로 회귀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검정 과정의 문제가 상당 부분 시기적인 문제나 근현대사 전공 한 명이 9종의 교과서를 다 검토하는 되게 부실 검정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권의 이해관계에 떠나서 좀 독립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원도 상당히 이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곤 대표님.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교학서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50점 맞는다. 이건 완전 선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팩트에서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요, 바른 역사관, 긍정적인 역사관, 진취적인 역사관, 일제시대에 왜 우리가 당했는지 그것을 반성하고 교훈 삼아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독일이 왜 반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진취적인 역사관을 갖는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하기를 학부모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거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학교 선택권을 달라는 거죠. 학부모들이 이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학교 선택권만 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학교를 배정해놓고 강제로 이 책을 배우라고 하는 어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철호 교수님 마무리 말씀 아까 제가 이제 하다 못한 말은 그 검정 교과서 문제. 저희가 후소적 교과서를 전부 다 비판하죠. 그죠? 우리 온 국민 전체가. 그래서 여기 비판을 했더니 그쪽에서 딱 한마디였어요.
니들 뭐 국정인 주제에 말이 많아.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가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우리 현장의 교사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걸 믿고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것도 뭐 사실 오류 수정이라는 표현으로 법을 어겨오면서까지도 지금 교과부가 한 달을 연기돼가지고 교과서 교수 규정에 6개월 이내 교과서를 결정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까지 연결하면서까지 교과부가 지금 교열부 역할을 했어요. 네, 교학사 감사합니다. 교열부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 한 가지는 네. 오히려 역공작으로 외압을 통해서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주지 알겠습니다. 않도록 네, 그러면 네.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희영 교수님. 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 그 정부의 그 유일 합법성을 인정한 그 책이 저희 교학사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종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하고요. 바로 이 국정교과서로 가지 않고 거민정 교과서로 가려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이 한국 이 국사학자들이 민중사관을 버려야 됩니다. 민중사관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면 얼마든지 거민정 교과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인데요. 네,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인데요. 교과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생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생각은 무책임하게 느껴지네요.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역사 교과서 논란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역사교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